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산상노옹이 나를 세면서 유비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그 장각이하고 또 오두묘규를 만드는 장도롱이하고 또 장각이의 선조, 그러니까 장도롱이의 선조도 되죠. 그 유후 장자방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장각이는 지금 한중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도교 사원에서, 그러니까 의사죠. 의사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 마을에서 기도하고 다음 마을에 가서 또 기도를 하고 다음 마을에 가서 또 기도를 하고,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권선징악, 선한 것은 계속 선을 베풀고 악한 것은 멸한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잘못이 있다, 마음속으로 그런 느낌이 들으면 요 사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면서 속으로 푸는 거죠. 그리고서는 나올 때 보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은 장도롱이가 진 경전을 읽으면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도인데, 장가이가 이렇게 접할 때마다 아주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장가기는 내가 한중 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아주 느낌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요 장도롱이, 그러니까 장천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장천사가 득도했다는 공명산하고 지금 이 도교 본산이 있다는 청선산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저기는 공명산하고 청선산은 사천에 있으니까 사천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도롱이가 이제 오두미도, 이제 일반인들이 보는 오두미도고, 장도롱이는 이제 천사도인데, 이제 장도롱이는 천사로 이렇게 불리는데, 장천사로. 장도롱이는 원래 고향이 여기 한중지방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여기 한중지방입니다. 이제 장도롱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할아버지가 이 황로학에 대해서 아주 대가예요. 아주 어릴 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여기 한중 지방에서만 머무를 게 아니고 천하를 주유하면서 이 황로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천하를 주유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장도롱이 할아버지가 방랑벽이 이제 좀 생기는데, 역마살, 지금 얘기하자면 역마살이, 그래서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계속 천하를 주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선조 장자방이가 이제 유후인데, 유 땅이 풍읍이에요. 폐현 바로 옆에. 폐현은 한고조 유방에 태어난 고향이고, 바로 옆에 유 땅인데, 거기 유후로 봉해지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장자방이가 이제 책략을 세워서 항우를 멸하고 한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폐하가 됐으니까 농공 행상을 해야 되는데, 장자방이를 이제 농공 행상을 이제 할 때 먼저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 자방이는 내가 3만 호의 시급에 해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나라 쪽이 땅이 비옥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나라 땅에서 3만 호를 원하는 곳을 이야기하시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방이가 자기는 행정도 뭐 안 하고 정치도 안 하고 군사도 안 하고 자기는 그 황로하게 심취해서 신선이 되려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살아나간 인간 뭐 여튼 그 모든 거에서 떠나서 자기는 신선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삼만호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폐하 나는 3만호는 필요 없고 그 농공행상을 하는 데에서 그 빠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폐하하고 나하고 처음에 만난 유땅을 그 봉업으로 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땅이 그 이제 풍읍곡인데 폐연 바로 옆에 그 전쟁에 폐허가 돼가지고 3,000호도 안 돼요. 유땅이.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3,000호의 봉급을 3만호를 주려고 그랬는데 3,000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정을 해가지고 제발 나 거기 받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폐하를 거기서 2번인가 이렇게 만났는데 그게 그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니까 유땅만 저한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고주 유방이 유후로 이렇게 정해줍니다. 유땅을 봉급을 주면서. 그래서 이제 한 20명 정도 가장 공운이 있는 사람들을 그 농공행상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한고주 유방하고 요 장자방이하고 둘이 동관 그 황궁에서 이렇게 이제 둘이 걷는데 저 밑에서 그 병사들이 모여가지고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웅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 유방이는 좀 이제 의심증이 많으니까 유방이가 장자방한테 묻습니다. 자방 선생, 장군들이 이렇게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자방이가 그럽니다. 폐하, 저 장군들은 지금 모반을 꾀하려고 지금 그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고주 유방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항우를 멸하고 여기 한나라를 딱 세웠는데 장군감들이 이렇게 모반을 한다고 하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방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한 공운이 많은 사람들 그 농공화 행상을 줬는데 요 사람들은 한 20명 정도는 폐하하고 가장 가까운 그 폐현 거기 출신들 아닙니까? 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거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딴 데에서 이렇게 온 장군들은 자기들은 그 농공행상에서 전국을 논아줘도 자기들한테 돌아올 게 없을 거다. 없는 사람도 있겠다. 그리고 그 폐하께서는 의심증이 많아가지고 과거를 들춰내서 잘못한 것으로 목을 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장군들도 지금 농공행상을 안 하니까 의심이 나서 그 자기들 목을 칠까봐 그 모반을 획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고주 유방이 이제 그 물어봐요. 자방 선생,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장자방이 이야기를 해요. 그 폐하께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알면서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옹치라는 걸 알아요. 이 장자방이도 알지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한고주 유방이 그럽니다. 내가 가장 미워하는 놈은 옹치입니다. 그런데 이 옹치가 이제 원래 그 폐연, 그러니까 그 한고주 유방하고 같은 고향이에요. 불학은 틀리지만.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싸움을 엄청 했습니다. 옹치가 이제 좀 기운이 세요. 그리고 고집이 좀 있고. 그런데 이제 유방이는 조금 이제 포용력이 있지만은 이거 옹치를 포용하려고 하면은 요놈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이가 조금 어려울 때 되면은 이놈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옹치가 몇 번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항우 쪽에 붙어가지고 또 유방이를 그냥 막 못살게 부른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렇다가 또 이제 유방이한테 와서 또 공을 세웁니다. 무력이 있으니까. 그 유방이가 그럽니다. 옹치라는 그놈은 내가 그냥 미워 죽겠는데, 그렇지만 죽일 수는 없습니다. 공운이 있으니까 내가 그놈이 믿긴 믿지만 그놈을 상을 주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방이가 그러면 옹치를 무슨 상을 줄 겁니까? 그러니까 그 공운으로 따지면 미운 거야 미운 거지만 객관적으로 따지면 후작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를 이제 봉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장자방이가 그러면 우선 장병들을 다 모아놓고 옹치 한 사람만 후작을 줍시다. 그러면은 병사들의 불만이 싹 가라앉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방이는 이제 참모들이 얘기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그런 이제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이제 날을 잡아가지고 병사들을 이제 광장에 한 군데 이제 막 술상을 다 차려놓고서는 다 오도록 해가지고 옹치를 불러냅니다. 딱. 그러니까 병사들이 이제 반신반의하는 거, 이게 옹치 저놈이 이제 큰일 났다. 예? 그 폐하가 가장 미워하는 놈이 옹치라는 것을 병사들도 다 알아요. 배반을 몇 번 했고, 또 막 폐하를 막 궁지에 몰아넣고, 항우편에 서가지고, 그걸 다 알거든요. 그런데 옹치를 딱 불러내가지고서는 10방호, 그런 게 숙당을 2500호의 봉급을 줍니다. 그러면서 승상하고 어사한테 명해가지고 바로 임명장을 가져오시오. 미리 이제 딱 해놨으니까. 그래갖고서는 임명장을 딱 가져오니까 그놈을 즉석에서 옹치한테 딱 내립니다. 그러니까 10방으로 명예하면서 숙당 2500호를 봉급으로 봉상한다. 딱 이렇게. 그러니까 장병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이제 안심을 하는 겁니다. 폐하께서 가장 미워하는 옹치도 저렇게 10방후가 됐는데, 후작을 받았는데, 내는 그보다는 더 받을 수 있겠지 않느냐 하고서는 이제 안심들을 해요. 그 다음에는 황궁의 기류가 변합니다. 믿음으로. 그전에는 이제 서로 이렇게 눈치 보고 뭐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병사들이 모여가지고 쑥덕거리는 것도 없어지고 다 이제 편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고주 유방이 장자방이한테 상을 내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유땅, 풍읍, 거기를 1만 호가 살 수 있도록, 외지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거기가 원래 이제 10,000명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이 전쟁통에 3,500기 남지 않았었는데 10,000호가 살 수 있도록 하고, 폐연하고 똑같이 세금하고 부역을 면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풍폐지향인데, 풍읍하고 폐연하고 앞자리를 따서 거기가 이제 고향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혜택을 줘요. 그런데 이제 유후는 이제 그래서 이제 10,000호를 받는 유후가 되는 거예요. 장자방이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출의 일화를 이제 장자방이가 이제 받는 거죠. 그런데 요 지역에는 풍읍이나 폐연에는 유씨는 누구든지 들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풍읍, 유지방에는 장씨들은 장자방의 후손들은 누구든지 들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승바지는 그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장도롱이가 그러니까 장도롱이 할아버지가 그 천하를 주유하다가 유 땅에 와서 그 여인을 한 명 만나요. 그래서 여기를 정착을 합니다. 그 장도롱이가 이제 그 손자로 여기서 이제 태어나요. 이제 아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그 정착을 했으니까 장도롱이 아버지가 이제 여기서 낳고 장도롱이도 이제 여기서 낳습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 이 장도롱이는 천재예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의 기지를 받아가지고 전국을 주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랑벽이 조금 있는 거죠. 그 요새로 얘기하면 이제 역마살이 꼈다고 이제 그러는데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는 거. 그래 이제 그 장도롱이는 황로학에 대해서 열심히 그 연구를 합니다. 여기 이제 용맹 정진을 하면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요 장도롱이가 20살 때 효령으로 이제 추천이 되면서 태학으로 해서 황궁에 들어갑니다. 그 황궁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공부를 하면서 하여튼 그 박사까지 돼요. 황궁에서 박사까지 되는데 요 장도롱이는 황로학에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깊이 그 연구하는 그 체질이라 황궁에 들어가서 책자들은 마음대로 볼 수가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하여튼 돌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합니다. 공부는 깊이. 그런데 돌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황궁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그 낙양의 북망산,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북망산이 그 죽은 사람들 다 이렇게 그 갖다 묻는 그 공동묘지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돌을 닦습니다. 황로학에 대해서. 그 죽은 사람들이 거기 많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일반인들은 꺼리는 데지만 이 장도롱이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 함양에서 이제 연락도 오고 낙양에서 이제 연락도 오면서 계속 그 출사를 하라고 관직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태경으로. 그런데 이 장도롱이는 그걸 고사를 합니다. 나하고는 그 황궁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몇 번을 이제 그 황제가 불러요. 이제 그 황궁으로 들으라고. 그런데 장도롱이는 이제 거기를 들어가지 않고 고사를 하면서 그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천의 중경에 이제 태수자리가 나요. 그런데 사천 지방에는 누가 갈라고를 안 합니다. 거기 가면은 완전히 거기는 그 죄수들 귀양 보내는 데랑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장도롱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요. 사천 중경에 그 책임자 자리가 났는데 누구도 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장도롱이가 이제 그 신청을 합니다. 내가 중경의 그 책임자 자리를 주면 내가 거기를 가겠소. 그 장도롱이가 이제 그 황궁에 그 서신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 황궁에서는 거기에 갈 사람이 없는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장도롱이를 그 사천 중경 책임자로 그 태수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 장도롱이가 이제 여기 와서는 사천 지방은 외도로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이 낙양하고는 중앙정부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책임자니까
누가 이제 간섭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그 중요한 결제는 자기가 하지만은 전부 그 밑에 그 승상한테 다 맡겨놓고 이 책임자니까 아주 그 편하게 그 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황로학에 대해서. 그래 이제 여기서 그 직책을 이렇게 수행하다가 공명산으로 이제 그 황로학을 공부하러 들어가요. 그 이제 여기 이제 관직을 이제 그 사표를 내고 여기 공명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공명산에서 공부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책을 그러니까 이제 이 도교에 대해서 체계를 세우는데 뭐 공부한 게 있고 돌아다니면서 배운 거 있고 해갖고서는 이걸 그 도서로 쭉 다 이렇게 써가지고 24권을 만듭니다. 요게 이제 도교의 경전이에요. 24권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그 도가라고 해갖고서는 각 집성촌에서 내려오던 이 황로학을 민간인들 그러니까 그 같은 성씨가 아니더라도 누구한테든지 이렇게 그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듭니다. 이 공명산에서 득도를 하는 거죠. 그래 이제 득도를 해가지고 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도교에 대해서 그 전파를 해요. 그러니까 그 권선징악이죠. 우선은.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해라. 나쁜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죄진 일을 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도교 사원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 반성문을 이렇게 3장을 써가지고 그 하나는 하늘에 하나는 땅에 하나는 이걸 태워가지고 먹습니다. 그 종이를. 그러면은 그 아팠던 데가 이게 낫는 거예요. 그 질병을 퇴치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반성문을 써가지고 이걸 태워가지고 하나는 하늘에 보내고 하나는 땅에다 묻고 하나는 이렇게 먹는데 이게 묘하게 그 나사요. 그러니까 일반 이 신자들로 이제 모인 사람들이 아주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장도릉이가 이제 그 세운 이 도가 전파할 때는 여기에 들어올 때는 쌀 5마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전파를 하는데 한중 지방에 요 전파 그 도사들이 많이 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중 지방에는 오두미교의 그 본산이 되는 거예요. 한중 지방에. 그런데 여기 각 불학에는 그 의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도사들이 이제 전국을 주유하면서 그 공부를 하고 그 도를 닦고 뭐 할 적에는 그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이 도사들이 마음대로 와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그게 먹고 자고 또 의복도 그 치수에 맞춰서 이렇게 갈아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도교 사원을 각 불학마다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장가기가 이제 한중에 가서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마다 이 도사들은 그 5말씩 그걸 이제 내도록 그렇게 하면서 정치하고는 담을 쌓도록 이렇게 그 교리를 해놓습니다. 요게 이제 그 장형이하고 장로까지 이제 3대가 내려오는데 장로에 와서는 그 정치하고 요거 그 도교하고 이게 좀 섞이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그 장도롱이가 만들어 놓은 교리에는 완전히 도하고 정치하고는
별개다. 그래서 이 한중지방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냥 그 도사가 되기 위한 사람들 1년에 쌀 5말만 내면 그 어디든지 다니면서 그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황로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질병이 없이 무병장수, 죽을 때까지 병이 없이 산다. 그런데 이 교리를 제대로 하면은 영생불사,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그런데 요 장도롱이도 123살에 그 승천을 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가기가 갔을 때 한 5년 전에 요 장도롱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장가기가 이제 그 공명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청선산에 가서 그 본산 요 도교 사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용맹정진으로 3일 밤낮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24권의 그 경전이 거기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요 장가기가 그것을 딱 읽으면서 그 3일 밤낮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니 깜빡 졸았는데 이 장도롱이가 이게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장가기한테 그럽니다. 우리 도는 정치하고는 별개다. 그러니까 이 황로 사상에 대해서 일반인한테 전파를 하면서 권선징악 그리고 질병이 없는 사회, 몸을 튼튼하게 하고 또 그 심신을 단련해서 신선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그 사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는 하지 마라. 정치를 하게 되면은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게 되면은 이 도에서 멀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그 꿈에 나타나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장가기도 예, 알았습니다. 나는 정치하고는 담을 쌓고 요 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황로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그 오드미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힘신 단련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도롱이가 그래,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을 거다. 단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정치하고는 담을 쌓아. 무슨 일이 있어도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서는 사라져요. 그 장가기가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 꿈을 꾸고 그 청선산에서 이제 그 내려오게 되는데 그 장가기가 이제 거룩에 와서 그 집필을 합니다. 뭐냐면은 태평경을 이제 전 민중은 똑같으다. 도 앞에서는 부귀 귀천이 없다. 똑같으다. 질병을 똑같이 고쳐주듯이 이 도는 똑같이 그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태평경을 짓습니다. 그 장가기는 이제 한 번만 보면 다 애운인가. 그러니까 그 장도롱이가 진 24권의 그 도교 경전도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해서 이걸 이제 그 만들게 되는데
요때 이제 그 장가기가 청선산에서 내려올 때 씨앗을 한 마를 그 장도롱이가 이제 비몽사몽간에 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그 어머님, 아버님 산소, 거기는 뭐 완전히 그 산밭이 됐으니까, 산삼밭이 됐으니까, 그 너머에다가니 요 씨앗을 심어요. 그런데 요것들이 이제 그 올라와서 빨간 열매를 맺습니다. 요게 이제 양귀비인데, 요것을 맞지맞게 쓰면은 어지간한 병들은 다 이렇게 낫게 됩니다. 그 장도롱이가 이제 그 비문가 사문간에 나왔을 때 그 이야기까지도 이제 해줘요. 내가 너한테 요 씨앗을 주니 이것을 잘 길러서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라. 그런데 많이 쓰면 안 된다. 아주 조금 미미하게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는데 요것을 이제 가서 길러가지고 여튼 어지간한 병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낫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그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거룩에서 장각이 의원을 개설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낚여주면서 이 태평도를 이제 전파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